이 철저한 검증에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철저한 검증에는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을 북한이 어디까지 신고할 건지와 신고한 목록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지가 포함됩니다. 북미 간 협상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협상 상대는 그동안 마주 앉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도 거론됩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에서 비핵화와 그 반대급부인 체제보장 방안을 놓고 사실상 2차 북미 담판을 벌이는 그림도 예상됩니다. 회담 진행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성의 표시로 여겨지는 한국전 미군유해 송환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파괴가 이루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와 그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 통일 농구 경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방북 일정을 마친 우리 대표단은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평양 고려 호텔에 어제 오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 경기를 보지 못할 것 같다며 지방에서 현지 지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방 현지 지도길에 계신데 오늘 경기도 보시지 못할 것 같고. 김 위원장이 경기를 못 보는 데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국무위원장님을 뵙거나 또 이렇게 북측의 관계자님들을 뵙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그런 우리 측 남측의 의지 그런 거를 좀 잘 전달해달라. 통일 농구 경기는 4.27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오지 않은 것은 오늘 방북하는 폼페이오 장관과의 북미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 농구 경기를 마친 우리 대표단은 오늘 오후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귀환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어젯밤 북측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체육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의제는 오는 17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와 다음 달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가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문제 등이었는데 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장 구속은 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새벽 4시 10분쯤 돌아갔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불거진 한진 총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20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90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암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새로 확인했습니다. 계열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인 이명희 씨의 남동생이 대주주인 업체 3곳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기내식 관련 납품 등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항공편에 기내식이 실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승객들에게 제공된 기내식은 냉동식품이나 간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직원들도 회사가 위기 모면에 급급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어제 아시아나 항공기 79편 가운데 63편에는 기내식으로 냉동식품과 과일, 음료 정도만 제공됐습니다. 기내식 납품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자리를 아직 못 잡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몇 가지가 막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보니까 딱 3가지? 애초에 납품업체가 3만 개의 기내식을 만들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조리식품은 포기하고 냉동식품 등 간편식으로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편수가 2가지 메뉴로 나가요. 코너버스 같은 경우는 2가지 메뉴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도 딸리면 그래도 딸려. 그럼 원래는 2가지로 나가요. 정작 직원들도 이런 게 기내식이냐며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행기 착륙 직전까지 면세품을 무리하게 판매했다거나 승객이 탑승 도중 기내식 탑재를 위해 비상구 문을 열었다는 등 항공 안전 규정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자 국토부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내식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조는 박상구 회장의 퇴진과 전문 경영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호소하며 한 5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70m 높이의 구조물 위에 올라갔습니다. 퇴근길 한때 정체가 빚어졌는데 이 남성이 구조물 위로 올라간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70m 높이의 구조물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남성은 맨몸으로 구조물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현장엔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에어매트도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55살 정모 씨가 서울 여의도의 색강 문화다리 구조물 위에 올라가 6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 일대 교통이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구조물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전엔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구조물 위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라가서 술 먹는데 뭐 경찰서에서 뭐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딱지 끊었잖아. 경찰은 협상팀을 동원해 정 씨를 내려오도록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터널 안에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모였고 지나던 차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돌아 지나갑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진부터널에서 64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김 씨와 47살 구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를 몰던 중 미끄러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몬태나주에서 연설하기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먼저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선 2주 안에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이에 동등한 규모의 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 이후 즉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제 폭죽 산지로 유명한 멕시코 중부의 한 도시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곳은 무허가 폭죽 작업장이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폭발로 인한 흰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량들은 불에 탄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폭죽 산지 쿨테펙의 한 무허가 폭죽 제조 작업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난 불이 인근 작업장과 폭죽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4차례에 걸쳐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폭발 후 경찰과 소방대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사상자를 구조하려고 현장에 몰려든 가운데 추가 폭발이 발생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소방대원 4명과 경찰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생일과 국경일, 종교기념일 등의 불꽃놀이를 즐기는데 사고가 난 쿨테펙은 폭죽 제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가 난 곳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제 작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여름철 방학이나 휴가 기간에 이들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해달라고 오늘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럽 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인 중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홍역 발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지만 국외 유입으로 간간히 홍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예고된 오늘 코스피는 시장의 우려를 딛고 사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물량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9포인트 상승한 2263.45를, 코스닥은 0.58포인트 오른 794.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480억 원, 9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40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우세합니다. 운수장비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은행과 건설업 등도 강세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실망감에 1% 이상 밀리고 있고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 역시 2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이틀 연속 내림세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원 오른 1119.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 비와 소나기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구름만 많이 끼어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약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원 영동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의 소나기는 오늘 오전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바닷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풍랑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전 권역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고요. 낮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청주가 28도, 대구 24도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